안녕하세요. 진우의톰입니다. 오늘은 2년 내에 아기를 출산했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2024년도에 아기를 출산할 계획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정책인데요. 요점만 정확하고 명료하게 딱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되고요.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70%, 그리고 생애 최초는 80%,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60%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로 적용되고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1.6에서 2.7%의 금리를, 그리고 8,500만원을 넘으면 2.7에서 3.3%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라면 포함되지 않고 2살 이하인 아이를 입양한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례 금리 종료 후, 그러니까 5년 경과 후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와 가계 대출 금리 중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대금리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포인트, 청약 가입에 따라서 0.3에서 0.5포인트, 그리고 신규 분양이나 전자 계약 매매에 따라 요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가 됩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씩 하락하고 특례기간은 5년씩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두 자녀라면 최저 1.4% 금리로 1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세 자녀 이상이면 최저 1.2% 금리로 15년 동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끌어쓴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의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최대 3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하는 조건이며 대출 만기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는 4년간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에서 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에서 3%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최저금리 수준으로 가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구입자금 대출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포인트, 전자계약 매매 0.1포인트 등 우대금리도 중복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저 1%로 12년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 특례대출 둘째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태어난 지 2년 이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에 대해서 1자녀인지 2자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으시면 2자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자녀로 포함되고 그 순간 10년 연장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부 금리표가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직 미정입니다. 1월 29일 시행 전까지는 개별 은행이나 기금이 등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례대출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별도로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언제 중단이 될지 모르니 필요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다 무직자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시의 소득 산정 기준인데요. 이거는 기금 대출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하기 전에 1개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딤돌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기준이 6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커졌고 대상주택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금리도 1% 이상 낮아졌습니다. 두 대출 상품을 비교했을 때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을 보유해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포함한 자산이 기준이 됩니다. 분양권 가격은 최초 분양 가격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금액을 분양 가격에서 뺀 금액, 이 금액이 분양권의 가격이 되고요. 이는 자신의 자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주권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었는데요. 입주권은 거래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 모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나 기금이 등등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